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골목에서 민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다. 나는 게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울려 퍼지자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야, 김 선생님 아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변태 새끼. 누군가의 외침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고 민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 순간 아버지 김 선생님의 그림자가 비처럼 쏟아지는 비를 뚫고 다가왔다. 닥쳐라.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가 동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다. 50대 후반의 그는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전형적인 한국 아버지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이제는 민호와 딸 지은만이 그의 전부였다. 민호는 25,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숨겨왔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착한 김 선생님의 아들로 알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쌓여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하나가 그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호가 이상해. 그런 속삭임이 그의 청춘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가족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그날 밤의 사건은 우연이었다. 동네 모임에서 술이 돌고 누군가 민호의 연인인 태준에 대해 물었다. 태준은 민호의 대학 동기, 이제는 가까운 카페에서 일하는 부드러운 미소의 청년이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태준이는 내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웃들의 조롱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네 전체의 편견이 폭발한 것이었다. 김 선생님, 아들 교육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게이 새끼가, 할머니 하나가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달려갔다. 뒤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따라왔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문을 잠그고 방에 틀어박혔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왜 나일까? 왜 이런 내가 태어났을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문밖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문 열어라.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다. 문이 열리자 김 선생님은 젖은 우산을 내려놓고 앉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민호의 말이 끊겼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게 뭐 있냐. 내가 내 아들이잖아. 그 말은 민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네의 그늘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붙은 쪽지, 이 집에서 나가라, 변태들아. 민호는 다시 무너졌다. 김 선생님은 그 쪽지를 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공장에서 동료들이 그를 철없는 아버지라고 놀릴 때도, 아내의 병으로 빚이 쌓일 때도 그는 버텼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아들의 고통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동네 회관으로 갔다. 이웃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말했다. 민호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누가 뭐라든 그는 나보다 더 강해. 회관은 조용해졌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김 선생님의 눈빛은 그들을 멈추게 했다. 가족이란 그런 거다.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을.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 아버지가? 그 엄격한 아버지가? 그는 태준에게 전화했다. 태준아, 나 무서워.
태준의 목소리가 안정감을 주었다. 민호야,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 아버지도. 그날 오후, 민호는 집을 나서며 동네를 걸었다. 아이들이 그를 보며 속삭였다. 저 오빠 이상해.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아버지의 말이 그의 발걸음을 지탱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동네 축제 날, 김 선생님은 민호를 데리고 나갔다. 가자, 민호야. 내가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다. 민호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를 열기로 했다. 그의 그림은 서울의 골목, 가족의 일상, 그리고 숨겨진 사랑을 담은 것이었다. 전시회에 사람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조롱하는 눈빛이 있었지만 그림을 보며 누군가 멈췄다. 이게 민호 그림이야? 예쁘네. 할아버지 하나가 중얼거렸다. 태준이 곁에 서서 민호의 손을 잡았다. 공개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변화가 싹 텄다. 김 선생님은 매일 아침 동네 어귀에서 민호와 산책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민호가 물었다. 내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는 자신의 젊었을 때를 떠올렸다. 20대의 공장에서 일하며 꿈을 포기한 날들. 아내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한 후회. 민호야, 사랑은 숨기지 마라. 그게 가족의 의미다. 그 말은 민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동네에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민호의 집에 돌을 던졌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민호는 놀랐겠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갔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도망치는 그림자. 다음 날, 김 선생님은 동네 사람들을 모았다. 이 동네는 우리 가족이다. 누가 상처 주면 나부터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자리에 민호의 사촌 형이 왔다. 삼촌, 민호 형 잘 지내? 형은 서울에서 내려온 민호를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가족이었다. 그날,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민호가 웃었다. 지은, 민호의 여동생은 19. 그녀는 학교에서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 오빠가 게이라서 나도 이상한 애래. 친구들의 말에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변화가 그녀를 움직였다. 오빠, 나 지켜줄게. 지은의 말에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은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동네의 조롱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작은 빛이 피어났다. 봄이 오자 민호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태준아, 우리 같이 살아볼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호야. 내 가족처럼. 김 선생님은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집은 언제든 열려 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동네가 변할 거야. 나부터. 여름 더위가 동네를 휘감던 그날, 민호는 회사에서 퇴근 후 태준의 카페에 들렀다. 카페는 동네 한 구석,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다. 태준이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라떼야. 민호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이웃 아주머니의 시선이 그들을 꿰뚫었다. 아, 또 저기. 쯧쯧.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민호의 미소가 굳었다. 태준아, 나 때문에. 태준이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 때문에. 함께라면 괜찮아.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버지와 마주쳤다.
김 선생님은 저녁을 차리며 물었다. 오늘 어땠냐? 민호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는 칼을 내려놓고 앉았다. 민호야, 세상은 변하나 사람이 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나처럼 그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젊었을 때 공장 동료 하나가 이상한 취향 때문에 쫓겨난 일, 그때 난 아무 말도 못했어. 후회돼.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다음 날, 김 선생님은 동네 장터에 나갔다. 그는 평소처럼 채소를 팔았지만 이번에는 민호의 그림을 함께 전시했다. 이건 내 아들 그림이다. 봐라, 얼마나 예쁜가.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김 선생님, 아직도 그 애 때문에? 라고 물었다. 그는 웃었다. 그 애? 내 자랑이야. 너희 아들, 딸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 말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 젊은 엄마가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사랑으로. 그게 다야.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지은과 함께 공원에 갔다. 동생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지은은 오빠의 어깨에 기대었다. 오빠, 나도 배웠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녀의 학교 생활도 변했다. 친구 하나가, 지은아, 미안. 오빠 이야기 들었어. 멋지네,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가 파도처럼 퍼졌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가을 바람이 불 무렵, 동네에 큰 사건이 터졌다. 민호의 전 동창이 서울에서 내려와 소문을 퍼뜨렸다. 김민호? 그놈 게이 맞아. 사진도 있어.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민호와 태준의 손잡은 모습. 동네 단톡방이 폭발했다. 이 집 쫓아내자. 김 선생님 가족 망신이야. 민호는 핸드폰을 보며 떨었다. 또 시작이야. 김 선생님은 그날 밤 늦게 돌아왔다. 민호야, 봤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는 단호했다. 아니다. 세상이 잘못되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동네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내 아들 민호는 용감한 청년이다. 사진. 자랑스럽다. 누가 뭐라든 우리는 가족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그 글은 100번 공유됐다. 처음으로 찬성 댓글이 달렸다. 김 선생님, 멋지세요. 민호는 그날 태준과 산책했다. 태준아, 사랑해. 태준이 안아주었다. 나도.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동네의 폭풍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김 선생님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늦지 않아 다행이야. 겨울이 다시 왔다. 눈보라 치는 밤, 동네 회관에서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주제는 가족의 의미. 김 선생님은 초대받아 나갔다. 여러분, 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질문에 사람들이 조용했다. 그는 민호의 이야기를 했다. 내 아들이 게이라고 해서 그는 덜한 아들이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해졌어. 나도 그 덕에 배웠다. 누군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저희 아들도 비슷할지도 몰라요. 대화가 이어졌다. 조롱 대신 이해가 싹 텄다. 민호는 그 모임을 보며 자랐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블로그에, 그림에. 나는 게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가족의 일부야. 그의 글은 동네를 넘어 퍼졌다. 태준이 격려했다. 민호야, 내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새해가 밝았다. 민호는 26이 되었다. 생일 파티는 집에서 가족과 태준만. 김 선생님은 케이크를 사왔다. 축하해, 내 아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감사해요. 지은이 선물을 주었다. 오빠, 이건 내가 그린 그림이야. 우리 가족, 그림 속에는 네 사람이 웃고 있었다. 태준, 민호, 지은, 아버지. 하지만 동네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봄비가 내리는 날, 민호는 길에서 마주친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게이 오빠, 왜 그래? 아이들의 순진한 조롱이 더 아팠다. 민호는 집으로 달려와 울었다. 아버지, 언제쯤 끝날까요? 김 선생님은 안아주었다. 끝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다. 그는 민호를 데리고 동네 도서관에 갔다. 여기서 배워라. 세상의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민호는 LGBT 관련 책을 읽었다. 한국의 역사, 투쟁이 이야기. 아버지, 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세상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날부터 민호는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아, 다르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야. 그의 강연에 아이들이 귀 기울였다. 여름, 태준의 카페가 위기에 처했다. 임대료 인상으로 문을 닫을 뻔했다. 민호가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다. 태준이 카페를 지켜주세요. 우리 동네의 따뜻한 곳이에요. 놀랍게도 김 선생님의 친구들이 모금했다. 김 선생님 아들 친구잖아. 도와야지. 카페는 살아났다. 개점식에 동네 사람들이 왔다. 태준 씨, 커피 맛있네. 조롱 대신 미소. 가을 잎이 떨어질 무렵, 민호의 어머니 기일이었다. 가족은 묘지에 갔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 민호가 속삭였다. 김 선생님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컸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곳에서 민호는 결심했다. 엄마처럼 사랑으로 살자. 겨울 크리스마스, 동네에 무지개 깃발이 걸렸다. 민호의 아이디어였다. 다양성을 축하해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지만 김 선생님의 지지가 있었다. 이 깃발은 우리 가족의 깃발이야. 사람들이 모여 불꽃놀이를 했다. 민호와 태준이 손을 잡고 섰다. 누군가 박수를 쳤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27이 되었다. 그는 디자인 회사에서 승진했다. 프로젝트는 동네 재생. 이 골목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의 그림이 동네 벽에 그려졌다. 가족, 사랑, 수용의 테마. 동네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민호 그림이야. 김 선생님은 공장에서 은퇴했다. 이제 내 차례다. 민호야. 그는 작은 정원을 가꾸며 지냈다. 지은은 대학에 들어갔다. 오빠, 나도 강해질게. 가족의 대화는 매일 깊어졌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왔다. 봄, 태준의 가족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태준의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다. 너, 이런 삶을 산다고?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가 나섰다. 아저씨, 태준이를 사랑하세요. 그게 다예요. 김 선생님이 태준의 아버지를 불렀다. 자, 술 한잔 합시다. 두 아버지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내 민호도 그랬소. 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사랑이 답이야. 태준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김 선생님. 여름 장마, 동네에 홍수가 났다. 물이 골목을 휩쓸었다. 민호와 태주는 주민들을 도왔다. 이쪽으로 김 선생님은 노인들을 업고 다녔다. 가족은 이렇게 지킨다. 재난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뭉쳤다. 민호야, 고마워, 누군가 말했다. 조롱은 물처럼 흘러갔다. 가을, 민호는 책을 출간했다. 골목 속 무지개. 그의 이야기. 서점에 동네 사람들이 왔다. 민호야, 사인해줘. 김 선생님은 책을 보며 울었다. 내 아들, 대단해. 겨울, 새해 전야. 가족은 불꽃을 보며 빌었다. 올해도 함께, 민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여기, 이게 내 집이야. 시간의 강물이 흘렀다. 민호는 이제 30 가까이. 태준과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김 선생님은 자주 방문했다. 밥 차려라. 지은은 연인을 데려왔다. 아빠, 이 사람 좋아. 가족은 커졌다. 동네는 변했다. 무지개 깃발이 상징이 되었다. 젊은이들이 모여 이야기 나눴다. 민호 오빠처럼 살고 싶어. 김 선생님은 그 모임을 후원했다. 내가 배운 걸 나누자.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날, 옛 이웃이 사과했다. 민호야, 미안해. 내가 좁았어. 민호는 용서했다.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여름 더위 속, 민호는 태준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돌아와 동네 축제에서 춤을 췄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가을, 김 선생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서 아버지, 쉬세요. 민호가 말했다. 아버지는 웃었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동네 전체가 모였다. 가족의 밤, 민호의 연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야. 새해, 민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이지 않지만 가족의 축복 속에. 태준아, 영원히 김 선생님의 눈물, 자랑스럽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다. 아이를 입양했다. 우리 가족이 커졌어. 동네는 이제 무지개의 고향. 김 선생님은 마지막 숨을 쉬며 말했다. 민호야, 잘했어. 가족의 의미를 보여줬다. 민호는 울었다. 아버지, 감사해요. 동네 골목에 비가 내린다. 민호는 태준의 손을 잡고 걷는다. 우리가 시작이야. 그들의 발자국이 미래를 새긴다.